폐업을 고백하던 순간 젊은 부부 뒤편의 검은 정장 무리가 일제히 움직이며 그들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바람에 설렁탕집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문 닫기 직전에 설렁탕집 안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설거지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빈 그릇을 폭의 싱크대 옆에 내려놓고 장부가 놓인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 사이로 붉은 볼펜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래된 출입문 위에 달린 종이 짤랑하고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안 닫으셨죠? 2명이요. 들어온 남자는 숨이 약간 찬 목소리로 말하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급히 벗으며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안 닫았어요. 안쪽 자리 앉으세요.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부부가 자리에 앉자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여자는 조심스레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 설렁탕 2그릇 주세요. 곱빼기는 아니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은 이미 끓이고 있던 사골국 냄비 뚜껑을 살짝 열고 국자를 깊게 집어넣어 국물을 한번 저어 올렸습니다. 끓는 국물에서 희뿌연 김이 올라오며 주방 안으로 뽀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만식은 손목에 힘을 주어 그릇에 국물을 정성스럽게 부어 담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하면서도 마지막 손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영자야, 파랑 소금은 내가 올릴게. 김치는 새로 꺼내와. 그의 말에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설렁탕 2그릇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며 표정이 풀렸습니다. 여자도 한 숟갈 떠서 입에 가져가더니 마치 오래전 기억과 마주한 사람처럼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국물 진하다 오랜만에 이런 맛이네. 그녀가 작게 내뱉은 말은 가게 안에서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식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주방 문틈으로 부부를 슬쩍 바라보며 그들의 분위기를 가늠했습니다. 둘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듯 자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가끔씩 휴대폰 화면 위에 떠 있는 날짜를 확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는 손가락 끝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국을 떠 입에 넣으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공기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자가 무심히 중얼거리자 여자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오길 잘했어요.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가게 안의 공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에 젊은 부부만 앉아 있는 풍경은 왠지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보통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계산대 옆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 손님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그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자는 마지막으로 국을 한번 크게 떠서 마신 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식은 물컵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가게 안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그 어색한 정적을 깨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설거지 소리도 낮추었습니다. 아, 계산해야겠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와 겉옷 안주머니를 번갈아 뒤졌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잠깐만, 나 지갑이 없는데? 여자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방 안을 허둥지둥 뒤적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휴대폰과 소지품들만 있을 뿐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나 아까 차에 두고 내렸나 봐. 남자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난감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여자도 얼굴이 금세 붉어지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나 오늘 정신이 너무 없었나 봐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려버렸네요. 그녀는 연신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쩔 줄 모르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계산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자는 상황을 직감하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괜히 한 번 더 접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지갑을 차에 두고 와서요. 이 근처에 다시 올 수 있는데 오늘 안에 꼭 갖고 올게요. 여자는 옆에서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민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만식은 두 사람의 눈빛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얕은 산만함이나 눈치 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실수 앞에서 진심으로 당황한 사람들이 내는 특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한 번 다문 뒤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쁠 땐 누구나 한 번쯤 깜빡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영자는 남편을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는 끝까지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꼭 다시 올게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계산대를 지나 문 쪽으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이 다시 한번 짤랑 소리를 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뒷모습이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잠시 묵묵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식은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릇 바닥에는 희미한 기름 자국만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물은 입에 맞았던 모양이네.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자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다 이내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다시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에 그 두 사람의 식사값은 적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식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마음이 크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불 꺼진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왜인지 모르게 내일도 문을 닫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렁탕집 간판 위로 희뿌연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만식은 늘 그렇듯 가게 셔터를 올리며 오늘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그만두자고 다짐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여 가게 불을 켜고 국물을 올리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사골이 다시 끓기 시작했고 커다란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장 쪽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전날 밤 정리해둔 테이블 위를 한 번 더 닦으며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하루를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점심 장사만 하고 일찍 들어가요. 몸도 안 좋잖아요. 영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만식은 젖은 행주를 짜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열었으니 저녁까진 있어 봐야지. 혹시 알아, 또 어제 같은 손님이 올지. 그의 말은 가볍게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전날의 젊은 부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두고 갔다던 그들의 표정은 거짓말 같지 않았고 국물을 비우던 모습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낮게 윙하는 소리와 함께 차들이 연달아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길게 줄지어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밖에 무슨 일 있어요? 영자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고 만식도 앞치마를 고쳐매며 문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차림은 이 동네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하나둘 내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무전기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몇 명은 설렁탕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여기 맞아요? 라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앞에 앉아있던 노인 둘이 뭐야, 저 사람들 촬영하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오던 아이들도 호기심에 슬쩍 발걸음을 늦추며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조용하던 골목은 순식간에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무슨 일이래요? 옆집 미용실 원장이 가위를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지. 우리 가게랑은 상관없겠지 뭐. 만식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가락 끝이 조금씩 굳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행주를 한 번 더 접어서 쥐고 문 안쪽에 서서 계속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려 괜히 계산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설렁탕집 쪽으로 다가와 유리문 위쪽 영업시간 안내문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고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뭔가를 확인한 듯 짧게 반짝였습니다. 잠시 뒤 다른 남자가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네요. 간판 그대로 있고 영업도 하는 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 슈퍼 아줌마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영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에 연예인 오나 봐요?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렁탕집에 무슨 연예인이에요. 잘못 찾아온 거겠죠 뭐. 하지만 말과 달리
그녀의 눈은 계속 밖을 향해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는 가운데 검은 차량들 사이가 조용히 갈라지듯 열렸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젯밤 지갑을 두고 갔다며 허둥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의 그는 셔츠와 코트 차림으로 훨씬 단정해 보였고 얼굴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쪽으로는 어제 함께 왔던 여자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영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만식도 유리문 가까이 얼굴을 바짝 대고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허리를 굽혀 미안하다던 그 젊은 부부가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전날과 동시에 겹쳐지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설렁탕집 간판을 올려다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여자는 간판 아래 매연에 그을린 벽과 낡은 유리문, 그리고 안쪽에 흐릿하게 비치는 형광등 불빛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하게 젖어 있는 듯한 슬픔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 눈빛을 보고 어제 느꼈던 알 수 없는 묵직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젊은 부부는 주춤거리지 않고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정작 남자 하나가 먼저 다가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직접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짓에는 이 공간을 예의 있게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열게요. 여긴 그냥 식당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조용히 문을 안으로 밀었습니다. 짤랑하고 문 위에 종이 다시 울리며 전날 밤과 같은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되감기듯 어제의 장면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급히 앞치마를 매무새하고 만식은 자연스럽게 계산대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 걸음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설렁탕집의 좁은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 다시 왔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했지만 어딘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문 밖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설렁탕 국물 끓는 소리와 젖은 앞치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오늘은 전혀 다른 파장을 이 공간에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알 수 없는 불길함보다는 무언가 큰 변화가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직감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작은 설렁탕집의 운명을 가르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젊은 부부는 문턱을 넘자마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익숙한 듯 그러나 어딘가 마음을 다잡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그 뒤로 투명한 유리문 너머에는 여전히 검은 정장 무리가 질서 있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짧은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고
전날의 허둥대던 모습과 오늘의 무게감 있는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만식은 손에 쥔 행주를 무의식적으로 접어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장님,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자 그 목소리에는 전날의 당황스러움 대신 묵직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라고 답했지만 그의 뒤편의 사람들을 보고 난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 중인 정장 무리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긴장감 있게 서 있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두 사람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식은 눈빛을 좁히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케이스를 꺼내 놓았고 그 안에는 반듯하게 놓인 명함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무심코 시선을 내렸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명함 왼쪽 상단에는 HD그룹 전략기획본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남자의 이름 한도윤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수없이 보았던 국내 최고 재벌 그룹의 후계자 이름이었습니다. 만식의 손끝이 살짝 떨리며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주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 불찰이었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려버렸네요. 결제를 못하고 떠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식은 놀람과 당황을 억누른 채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전날 두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하며 돌아갔는지를 떠올리며 지금 이 장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 여자는 만식 부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감정이 살짝 얹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린 뒤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이었어요. 두 분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설렁탕 집안은 그 말을 기점으로 정적이 짙어졌고 영자는 무언가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어제의 그릇을 떠올리듯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국물을 먹자마자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 생각났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세아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듯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보였던 묘한 슬픔과 분주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 때문이었음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문 밖의 정장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를 존중하듯 온전히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태도에는 오만함이나 과시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가장 조용한 손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손끝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어제는 그녀가 조심스레 말끝을 흐리자 세아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일부러 조용히 오려고 변장을 하고 왔어요. 매년 부모님 생신에 소박한 가게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처음 꺼내놓는 것처럼 조용하게 자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만식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작게 숨소리만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사연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듯 온기만이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시 이곳을 찾았고 그 마음은 만식 부부에게도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바람소리가 가게 유리문을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설렁탕집은 서서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이 순간이 단순한 결제를 하러 온 손님의 재방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숨결, 걸음 하나까지도 어딘가 깊은 결심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이 작은 식당의 운명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임을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은 가운데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설렁탕집 내부를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노후된 벽지와 손때 묻은 테이블, 천장에서 흔들리는 오래된 형광등까지 전부가 오랜 세월을 견딘 공간이라는 듯 묵직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남편 옆에서 손끝을 모아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마음속 깊은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만식과 영자는 두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곧 말문을 열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숨을 들이킨 뒤 마치 오래 묵혀둔 마음을 꺼내놓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부모님 두 분의 생신이었어요. 그는 말끝을 떨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히 눌러 담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며 부부를 바라봤고 세아는 남편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주 가늘게 떨리는 기운이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낮게 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생신에는 꼭 소박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거창한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실 만한 곳을요. 그의 말은 겉으로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오래 꿰맨 감정이 천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세아도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어제 여기 오자마자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조심스러웠지만 가게 안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만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부부가 국물을 먹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추던 표정,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던 태도까지 모두 이해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연민과 놀람이 동시에 살짝 번졌습니다. 부부의 표정은 슬픔을 과장하지 않았지만 그 억눌린 감정이 오히려 더 깊게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주방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국물을 먹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잠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듯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떼었습니다. 세아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묵묵한 공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설렁탕집 내부에 흐르던 공기는 어느새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식당의 오래된 흔적들이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보였고 주방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사골 냄새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만식은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감정이 북받쳐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 하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말조차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영자는 잠시 손등을 내리며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여전히 난감하고 긴장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따뜻함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세아는 작은 미소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어딘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기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이 작은 설렁탕집은 단순히 국밥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슬픔이 조용히 녹아드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정장 무리는 여전히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또한 두 사람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부부는 아직도 전날의 소박한 모습, 그대로 겸손하고 조용한 표정으로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이라는 듯 다음으로 이어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아의 이야기가 잠시 끝나자 가게 안은 오랫동안 감정이 고여있던 물이 잔잔히 흔들리듯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자는 숨을 내쉬며 부부를 바라보다가 손끝을 조심스레 맞잡고 있던 만식을 곁눈질했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며 사실은 우리도 요즘 좀 힘들어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르려는 듯 낮았지만 오래 눌러왔던 진심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세아는 영자의 표정 변화를 느끼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괜찮아요. 말하세요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영자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가게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에 남아있던 온기가 아주 살짝 내려앉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윤과 세아는 즉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의 무게를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은 영자의 말 뒤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숨소리를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는 주방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낡은 냄비와 오래된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 부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올랐죠. 재료값도 가스비도 전기세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현실 앞에서 체념한 사람의 힘 빠진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끝이 움찔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이 이 가게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잠시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로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고 이 상황이 단순한 식당 사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여기서 버티셨을 텐데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사골 끓이는 솜씨는 동네에서 알아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가게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서운함, 아쉬움,
그리고 진짜로 지쳐버린 마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듣고 있던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 말에 무력한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세월이 만든 손맛도 정성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 쉽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잠시 주방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식당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주방 끝에 놓인 바랜 행주, 손때 묻은 국자, 낡은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두 부부의 인생과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대감과 책임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설렁탕집은 지금 침묵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지만 도윤의 눈빛은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고 그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손끝이 닿는 순간 공기 속에 작고 강한 결심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 가게가 단순히 폐업을 앞둔 식당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늘 말씀드린 건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하고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눈가에 고인 피로와 슬픔이 다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굳은 어깨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깊은 한숨과 가라앉은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더는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고 그 결심은 곧 이 작은 가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움직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폐업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가게 안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조용한 공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사골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소리만 작게 들려왔고 형광등은 오래된 전선 때문인지 살짝 흔들리며 미세한 진동음을 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듯 깊은 숨을 들이켰고 다시 눈을 떴을 때의 표정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정된 결심이 담겨 있었고 세아 역시 남편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적이 지속되던 순간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목소리로 주변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장 남자 둘이 즉시 반응하여 가게 안쪽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블릿과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고 가게 구조와 벽면,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식과 영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의 손등은 본능적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고 만식은 어깨를 약간 굳힌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재빠르게 부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놀라셨죠? 괜찮아요. 잠깐만 믿고 지켜봐 주세요. 태블릿 화면을 켠 직원들이 가게 내부 구조를 스캔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설렁탕집은 어느새 전문가들의 회의 현장처럼 변해갔습니다. 한 남자는 천장의 환풍기를 살펴보며 교체 필요라고 짤막하게 말했고 다른 남자는 배수구 상태를 확인하며 수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벽면의 낡은 타일과 가스레인지의 마모 상태까지 빠짐없이 검토되었고 직원들의 속도는 주인이 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만식은 그 광경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자는 이렇게까지 왜라는 말만 반복하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도윤은 직원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을 확인한 뒤 차분한 표정으로 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잠깐 저희가 맡아봐도 괜찮을까요? 그의 말은 크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식은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을 바라보았고 영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끝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리뉴얼 비용 전액 지원하고 운영 시스템도 새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그 말에 덧붙여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식당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추억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고 우리에게도 그게 너무 특별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계산된 정중함이 아니라 진심이 스며 있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순간적으로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식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느새 태블릿 화면에 정리된 리뉴얼 설계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개선 비용, 의자 교체, 간판 리뉴얼, 조명 설치, 위생 동선 조정까지 세세하게 구체화된 계획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골 냄비는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형 대형 화구로 바꾸면 유지 비용도 줄어듭니다. 주방 동선은 크게 손대지 않고도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전통 방식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이 작은 가게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만식과 영자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식의 어깨에 조용히 시선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을 지키고 싶어요. 그냥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일로요. 그 말은 느리고 단단하게 가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스며드는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단단하게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모르게 작은 숨을 삼키고 두 손을 천천히 꼭 맞잡았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서 있는 것처럼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세아의 표정에는 단 한 가지 의지만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작은 인연이 이제는 두 사람의 결심으로 더 커진 파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설렁탕 집안은 지금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고 그 진짜 첫발이 막 내디뎌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여전히 직원들의 빠른 움직임으로 긴장과 변화의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도윤과 세아는 오히려 더 조용한 눈빛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뉴얼 계획이 제시되며 가게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찰나 세아는 천천히 걸음을 떼어가게 안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벽에는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누런 액자와 발에서 무늬가 거의 지워진 벽지 조각들이 붙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끝으로 벽지를 살짝 스쳐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부모님을 위한 공간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가게 안에서 가장 깊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식과 영자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고 도윤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아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세아는 벽을 바라보며 이어서 설명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음식 냄새, 소박한 분위기, 이곳이 그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벽은 늘 성숙이 손님이 앉는 자리도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식당의 한켠에 불과했던 그 공간이 세아의 말이 닿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다물고 세아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울림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게의 분위기와 어울리게 누군가의 기억을 조용히 지킬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꼭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누구든 편하게 들러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요. 그 말은 단순히 추모가 아니라 이 공간을 살아있는 기억의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세아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천천히 한 발 다가서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벽면을 중심으로 작은 코너를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오래된 식당의 느낌을 살리면서요. 직원들도 그 말을 듣고 벽면 부분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뉴얼 도면에는 없던 메모리 코너가 즉석에서 새로운 설계로 추가되기 시작했고 공간의 구조와 조명이 세심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테이블 두세 개만 조용히 놓아도 충분히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았고 작고 은은한 조명이 벽을 따라 설치된다면 그 자체로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끝으로 벽선을 따라가며 구체적인 그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앉는 분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날에도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도요. 영자는 그 말에 마음이 찌르르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살며시 쥐고 숨을 한번 고르며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는 감사함, 두려움, 어색함이 함께 섞여 있었지만 거절보다는 응원의 기운에 더 가까운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영자의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라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보통은 이런 온기가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영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설렁탕집에서 스스로조차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뭉클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던 얼굴을 천천히 들며 세아가 바라보던 벽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이 새긴 자국들이 오히려 귀하게 느껴지는 듯한 깊은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부부에게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공간 설계를 마친 뒤 태블릿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머문시와 난 뒤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벽면 조명과 나무 선반, 작게 놓일 기념 액자와 자석 구성까지 모두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리뉴얼된 가게의 일부가 아니라 도윤과 세아, 그리고 누구나의 마음 한 조각을 담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따뜻한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의 흐름은 서서히 부드러워졌고 두 부부는 자신들에게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아의 눈빛에는 더 큰 계획을 품은 듯한 흔들림이 있었고 도윤 또한 이 공간을 어떻게 가꿔 나갈지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한켠에서 시작된 제안이 이제는 이 공간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는 힘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렁탕집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을 품어내는 특별한 장소가 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곧 다가올 마지막 한 걸음을 통해 완성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뉴얼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낡고 어두웠던 설렁탕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간판은 오래된 철제 대신 따뜻한 조명이 들어간 나무 간판으로 바뀌었고 내부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깨끗하고 밝은 공간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벽면 한켠에 자리 잡은 기억의 공간은 나무 선반과 은은한 조명 아래 마련된 조용한 좌석으로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새 장비로 교체되었고 주방 동선은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만식이 움직일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새 앞치마를 매며 이 공간이 정말 자신들의 가게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듯 가게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가게 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그리고 언론사 카메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관심에도 도윤과 세아는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가게가 자신들 없이도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식과 영자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고 순간적으로 플래시가 터지면서 환호성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번잡함과는 달리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들이는 순간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의 기념 공간에는 이미 작은 꽃다발과 조용히 적힌 메모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여기 국물 진짜 좋다더라. 기억을 지키는 공간이라니 참 특별하다 같은 감탄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만식은 오랜만에 찾아온 분주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행복한 긴장으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가 계속 머무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월과 함께 지치고 주저앉았던 가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만식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그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며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도윤과 세아는 일부러 인터뷰 자리를 피하며 가게가 주인과 지역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자 한 명이 세아에게 다가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기념 공간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자리가 어쩌면 제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말은 인터뷰용 발언이라기보다는 그저 담담하게 꺼낸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도윤도 세아의 옆에서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만식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를 묶었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가게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촬영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카메라를 내려놓는 장면도
그 따뜻함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오늘 단순한 재오픈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줄은 길어졌고 기념 공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공간에 머물렀고 벽면에 놓인 작은 꽃과 메모는 가게를 더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설렁탕을 먹는 손님들 중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참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만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영자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벽 쪽을 바라보며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곱씹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조금 한산해지자 도윤과 세아는 조용히 기념 공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해온 조그만 하얀 꽃을 선반에 올리고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아픔을 숨기는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기억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감사와 위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연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바람은 추웠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과 세아는 기념 공간에 향을 잠시 올린 뒤 자리에서 돌아서며 가게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 희망이 되는 장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든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만식과 영자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오래된 설렁탕 집은 진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직도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감돌았고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이 자연스레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폐업 직전의 설렁탕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추억을 나누고자 했던 젊은 부부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든 온기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며 오래도록 따뜻하게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